천리기도 한 걸음 붙어라지만 5할이 그러니 그러니까 5할 승률을 한 게 5할 승률을 한 거 자체가 2017년 말고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5할 승률 자체를 한 번밖에 못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끔찍하네. 13년 동안 반타작을 한 번밖에 못 한 게 이게 팀입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좀 심하네. 13년 동안 반타작을 한 번밖에 못 하는 게 팀이냐 이게 진짜 좀 심하다. 5할이면 보통 5등은 하죠. 그러니까 가이아구를 못했지. 2017년이라도 없었으면은 13년 연속 반타작을 못한 팀이 될 뻔했네요. 13년에 5할 했어요? 5할 3푼 1이었군요. 2014년부터가 맞네. 그럼 2014년부터 12년 동안. 근데 그래도 심한 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2013년에는 승률은 좋았는데 이제 뻥튀기가 많았네. 어디 보자. 2013년에 66승 58패였습니다. 66승 4무 58패. 승률 5할 3푼 1이였는데 문제는 6위 팀도 승률이 4할 9푼 6이었다는 점. 7, 8, 9위 성적이 4할 때 초반, 3할 3푼 이러니까 이제 성적이 다 뻥튀기가 된 거죠. 근데 뭐 잘했다고 말하긴 애매한 게 그냥 승률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어찌됐건 5할 승률을 이때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12년 동안 5할 승률을 한 번밖에 못한 것도 사실 뭐 대단히 못한 건 똑같죠. 뭐 50점 받으나 40점 받으나 못한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최악체 명문팀. 진짜 못하는 것의 어떤 끝은 어디일까? 언제까지 계속 못할지 모르겠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5할 승률이면 확률적으로 12년이면 6번은 하는 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하은이야 한 번. 그러니까 6번을 해야 정상인데 3번 그 절반인 3번도 아니고 한 번은 도대체 뭔가 이 롯데 야구 못하는 거는 곱씹어 볼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못할까? 경이롭습니다. 그냥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못하려고 해도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걸 늘 해내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진짜. 이런 팀을 못 응원하 나도 뭔가 싶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부산에 태어난 게 죄지 뭐 어쩌겠습니까. 헬로키티나 조류동맹 라인 중에 독보적이다. 헬로키티, 조류동맹 다 탈퇴했습니다. 다 탈퇴했고 롯데만 남음. 헬로키티는 다 강팀이죠 지금. LG, KT 다 잘하잖아요. 잘함. 한화 준우승 다 떠났는데 뭐 신인들 드래프트의 명문구단으로 의견서 기분 좋다는 인터뷰한 건 승세 왜 내가 납뜨고 온가. 다 역시 같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 명문구단은 솔직히 아니고 인기가 최고 인기 구단 정도로 말해도 될 것 같다 얘들아. 명문구단이라고 한 건 너무 좀 8년 동안 포시 못한 팀이 롯데 혼자인가요? 근데 LG가 아마 10년인가 12년인가? 그 더 긴 시간 있긴 할 겁니다. 2003년부터 LG의 암흑기 2003년부터 언제지? 그 이 암흑기 탈출이 2012년 가이아구 실패 10년입니다 이게. 롯데가 지금 2017년부터 2025년 했으니까 만약에 올해도 못 가면 LG 암흑기 10년을 따라잡습니다. 과연? 무난히 갱신할 것 같은데 올해 못 가면은 LG 암흑기 10년을 따라잡는데 무난히 깰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설. 저도 제 얘기 꽤나 자주 생각하는데 이쯤 되면 사직구장 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이 정도면은 최고 인기 구단 말하기도. 근데 시청률로만 평가할 수가 있나? 2018년부터 못 갔구나. 맞네. 2017년 갔으니까 2018년부터 2025년이 이제 8년째고 그러니까 26, 27년을 못 가면 LG 암흑기 10년을 따라잡네요. 지금 8년째 실패. 구덕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도 이제 못하죠. 모르겠습니다. 예,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나요? 제사를 지내는 건 아는데 굿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굿도 지냈나요? 기아가 전국 최고 인기팀이다. 근데 약간 그건 지역 특색이 광주나 전남은 아무래도 좀 타 지역 이주가 되게 많으신 편이고 부산은 경남권에 뭐 가도 많이 남다 보니까 숫자로 평가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무당 언니들이 그냥 와서 해요. 무당이 보다 못해 공짜로 굿해주는 팀. 그래도 안 되더라. 참 숫자는 기아 롯데 팬들 중 정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그래도 우승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롯데는 뭐 기약이 없는데 그 정도의 어떤 열정을 유지하는 거 보면은 근데 제가 옛날에도 얘기 많이 했는데 롯데는 야구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못해서
그게 악이 받쳐가지고 다들 못 버리는 겁니다. 롯데가 삼성 마냥 야구 늘 잘했으면 과연 이 정도로 애증에 버릴 수 없는 팀이 됐을까? 기아는 좀 못하니까 구장이 텅텅 비던데.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거 롯데가 만약에 야구를 잘했으면은 인기가 이 정도일까? 약간 아닐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못해서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배구 만원 관중 차는 거 보면 혹시나 잠깐 잘할 때 나만 못 보면 억울하니 포기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언제 다시 못할 줄 모르니까 지금 잘할 때 많이 봐놔야 한다. 그래서 사직 야구장에 사람이 늘 많습니다. 무슨 제철 음식 마냥 잘하는 시기가 길지 않을 거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내가 안 가입에 끈을 10년에 한 번 정도 잘하는데 2년도 우승은 아니고 3, 4위 정도가 정배. 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잠깐 잘할 때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스터 시대가 4등 3등만 했는데 황금기라는 거 참 웃긴 일이죠 그게. 10년 중에 3등 4등 하는 게 올해일까요? 뭐 그러면 참 기쁜 일이긴 한데 김태형 와서도 안 되면 진짜 누가 다시 올라고 할라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상의 범주를 넘어섰죠. 이제 상상의 범주를 벗어났다. 고려대 감독도 불러봤고 대파이 기법도 해봤고 우승 경력 많은 감독도 불러 써봤고 외국인 감독도 또 써봤고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올라온 사람 많죠. 근데 누가 와도 될까라는 생각은 역시나 하는 거고 그러면 역시 욕바지 문규현 감독으로. 근데 만약에 문규현 감독 했는데 잘하면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아요? 나승엽 선수 잘할 거예요.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도 이 비슷한 루트를 거치긴 했는데 제대로 된 감독이 안 오려고 한다. 근데 제대로 된 감독이라는 게 뭘까요? 제대로 된 감독이란 무엇일까? 이제 안 해본 거 일본인 감독은 안 해봤네. 네, 이제 그 미국인 감독 말고 왜 미국인 감독 말고 일본인 감독을 시도해 보자. 이 정도가 남았네요. 사토루 카네무라 코치가 좀 길게 보지 않을까요? 뭐 카네무라 코치가 보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본인이 한 해만 하고 일본에 돌아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카네무라 코치가 좀 길게 보고 한국에 온 것 같아서 올해 하는 거 보고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일단은 카네무라 코치가 한 해만 하고 뭐 돌아갈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그럴 리는 없는 것 같고 감독 승격 이유? 김태형 감독이 일단 계약이 올해까지고 재계약을 안 하면은 누군가는 와야 되는데 뭐 후보군 중에 한 명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김민재 코치님도 뭐 큰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좀 그 유관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근데 카네무라 코치는 저는 한국에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국에 있고 싶어서 왔는데 뭐 롯데가 계속 아닐 수는 있어도 김태형 감독 재계약 성적은 제가 얘기하는데 최소 4등 이상 욕심으로는 플레이오프 진출 이겁니다. 5등 딸깍은 아님. 딸깍은 재계약 안 하면 좋겠다. 왜냐면 5등 딸깍이 투수 갈갈이 다 하고 5등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갈이 다 할 거면은 4등은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다 갈고 5등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정규리그 4위 이상이 이제 업셋해서 플레이오프 진출. 저도 이거로 보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기준을 낮춰주는 이유는 그 4등으로 준프로 와카 준프로 프로에서 탈락이면 그 솔직히 지원을 못 받은 것도 맞긴 해서 그러니까 본인 연봉이 8억인 것과 별개로 네 그러니까 준프로 정도를 가면 그래도 좀 성과로 봐줄만은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ST님 반갑습니다. 5등은 아니죠. 5등은 아니고 4등 하면은 그리고 4등하고 만약에 이제 프로 못 올라가도 좀 준플레이오프 경기력이 좋으면은 그래도 조금 재계약을 할 만한 상황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프런트 구단에서 봤을 때 김 감독이 원하는 지원을 해줬을 때 프로 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재계약을 할 거고 진짜 다 끌어다 써가지고 준프로 탈락이면 재계약 안 하겠죠. 5등하고 2번 없앴다 플레이오프 가면 당연히 재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플레이오프 진출하면 당연히 재계약입니다. 왜냐면 플레이오프 올라간 게 2012년이 마지막인데 플레이오프 진출 자체가 2012년인데 뭐 갈갈이를 하든 뭐 외계인을 기용하든 뭐 본인이 뛰든 무슨 수를 쓰든 프로 진출을 하면 무조건 그러면 김 감독이 갑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프로 올라가면은 김태형 감독이 달라는 대로 줘야지 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2012년가 못 갔는데
단기전에 강하다라는 얘기는 뭐 늘 많은데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롯데의 단기전은 해본 적이 또 없으니까 두산의 단기전과 롯데의 단기전 좀 다를 텐데 뭐가 됐든 플레이오프 올라가 무조건 재계약을 해달라고 우리가 사정을 해야죠. 내년에 지갑 열고 갔는가? 그거는 뭐 앞에 얘기했듯이 돈 써가지고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쓸 겁니다. 야, 롯데 그룹이 아무리 힘들어도 야구에 쓸 돈이 없진 않아요. 그냥 돈 썼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돈을 안 쓴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약간 사고 곰탕 같은 얘기로 또 돌아왔는데 뭐 BCG는 이런 얘기 재미고 뭐 하는 거죠. 네, 하는 거고. 유통기업이 현금이 모자란다면 말이 안 됨. 그러니까 아무리 롯데그룹이 힘들어도 야구단에 그 100억, 200, 100억, 200억 쓸 돈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재계 그 순위가 6위, 7위 되는 그룹인데 유광남 헐값 계약하고 돈로 계약 안 하면 유광남 선수를 안 계약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돈이 많이 싸지겠죠 당연히. 일하면서 야구 걱정하다 보니 7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금방 갑니다 이제는. 뭐 올림픽 동계올림픽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시즌 개막이에요. 시범 경기는 사실상 뭐 시즌 개막이나 진배 없으니까. 또 캠프 가면은 연습 경기가 많으니까 연습 경기도 우리가 또 유튜브로 볼 수가 있고 100억 그냥 팬들한테 나눠줬으면 그쵸 4강을 가야지 명분이 생기는데 돈 쓸.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다 얘기를 할 때 뭐 성과가 나고 돈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결제를 올립니까? 못 올리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팬분들이 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야구단도 회사입니다. 네, 그거를 고려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결제를 올립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야구단도 회사라는 생각을 다들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직 야구장 재군착이 여기는 진전이 된 게 없습니다. 또 이제 지방선거인데 또 공연부를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은 기사들을 보면은 뭐 이전에 나온 대한경제라는 신문이 있는데 국제 지명 방식 추진이 뭔 얘기야 이게? 또 공모하고 또 용역하고 이 용역으로만 용역 돈으로 야구장 한 개 짓고 더 남았을 거예요. 용역을 몇 번 하는 거야?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용역비 1억 5천만 원으로 또 용역을 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이 리베이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용역만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 돈 다 합치면 돈이 뭐래도 한 30억은 되겠다. 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뭔가 비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용역만 몇 년째 하는 거야 이거를 진짜. 시장 바뀌면 또 원전 검토 맞겠죠?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여가지고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설계비가 67억으로 형성될 수 있다. 아유 그냥 짓지 맙시다 그냥. 영원히 사직구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안 합니다. 제 장담하건대 이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2주 전에 KNN에서 부산시 체육국장이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볼게요. 국비 299억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299억으로는 뭐 택도 없죠. 자 일단 부산시 체육국장 말로는 전담 사직야구장 건립팀을 신설해갖고 일정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신뢰가 안 가죠. 전혀 신뢰가 안 가고 송월타월 삼거리 수시면조 공사하는 거 부산에서 영원히 안 끝난 공사들이 몇 개 있죠. 또 롯데기업 합계등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9월 출범. 이 양반들 또 돈 줄 거 아니야. 그 돈으로 팬들이 좀 돈 좀 줘라 진짜. 아니 롯데기업 합계가 아니고 팬 대표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야구장에 많이 가는 사람이 제일 전문가 아닌가? 합계가 뭘 안다고. 좀 화나네요 갑자기 보니까. 자 일단 김 학과장, 대학 교수님이 계신가? 김종백 동의대 레저 스포츠 학과장께서 설계 단계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 비시즌 수익 공간, 팬 경험 중심 설계가 핵심이다. 이 김종백 학과장님께서 사직구장에 1년에 10번이라도 가시면 제가 좀 신뢰를 하겠는데 이분이 야구장 직관이 시즌에 몇 번 정도 가실까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시즌권 끄는 분들 중에서 시민 대표를 해갖고 해야지 정확하게 되지. 이분들이 야구장에서 뭘 압니까? 진짜. 팬 관람객과 게스트 관람객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장에 충성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진짜 원론적인 얘기네. 송국장은 다운필드 설계로 관중과 경기의 근접성이 높이고 소음 빛공해를 줄이면서 응원문화를 담겼다. 말은 좋은데 이거는 약간 그 3-4만 대 맛있는 음식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팬 경험 중심 설계인데 팬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시즌권 한 10년 하신 분들만 모아도 아이디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거는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책상에 앉아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저도 차직구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닐 겁니다. 야구장을 1년에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맨날 가시는 분들이 잘 알죠. 이 또 뭐 신재생 에너지, IoT 통합 관제, 실시간 데이터 콩고스, 스마트 친환경 설립 등이 또 그야말로 그 교과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임시구장 리모델링은 별도 기획 용역으로 추진 중이다. 이 또 돈을 또 누군가가 해먹겠네. 예, 보니까 좀 열받네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하네. 어차피 지으면 저거 다 해야 맞는 얘기죠. 저거는 그냥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다른 얘기 그냥 야구장에 지는데 당연한 얘기고. 유승환님 반갑습니다. 시즌 중에 경기당한 가능성이요? 저는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용역이라는 말만 봐도 너무 웃기다. 도대체 용역만 몇 번을 하는 걸까? 저 올해 성장기 성적이 중요하겠죠. 어린이날 기점으로 5할이 안 되고 한 4할 3푼대 이러면 좀 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길래 상반기 꼬라박으면 근데 작년 시즌도 그랬지만 시즌 시작부터 그 영끌 전략으로 가긴 갈 겁니다. 그리고 뒤에 꼬라박아도 초반 영끌이 맞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추락을 급하게 하긴 했지만 저는 느끼는 게 4달 영끌해서 잘하고 2달 추락하는 게 6달 내내 애매하게 못하는 거보다는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4달은 즐겁잖아요. 근데 6달 내내 애매하면은 반년 동안 즐겁지도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못하면 안 보면 되지. 이제는 저희가 학습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2달 보름 보고 강 나오면 야구를 끊읍시다. 이러면은 간단하면 우리는 시즌에 넉 달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행복합니다. 2달의 임팩트에 멘탈 와장창 나가고 트라우마 생긴다.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안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2달 임팩트에 멘탈 나가신 분들은 그 롯데 야구가 얼만큼 못하는지를 아직 제대로 경험 못 하신 게 아닐까. 작년에 트라우마가 시즌 내내 의심하게 만들듯 뭐 시즌 끝날 때까지 의심해야죠. 이제 무엇도 믿을 수 없다. 부산은행 놈들한테 야구장 지는 돈 반은 내라고 해야 함. 그 예금 사기로 200억인가 벌었다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50억은 내놔라 진짜. 시범 경기도 못해서 시망 절망 루트. 봄 때도 못한다. 봄대가 아닌 게 그 봄에도 못 해서 네. 봄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봄에도 봄마저 못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말로. 오늘 날씨가 봄 날씨던데. 자, 아무튼 뭐 근데 롯데 야구는 이런 실없는 한탄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재미 요소다. 풀리그 우승도 못하고 끌어낼 팀이 안 보이긴 한다. 근데 뭐 야구라는 게 외국인 꽝 걸리고 주축 선수 부상 나오고 이러면 내려오는 거라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 그놈의 이프가 터지지 않는 팀. 봄 때가 아니라 초반에 투수 몰빵하고 후반에 내리막 같은 패턴. 뭐 이게 제일 정확한 말씀이죠. 결국은 뎁스 얘기가 계속 또 나오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계속 잘하면 오히려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뭐 이러가지고 주축 선수 복귀하고 성적 떨어지는. 이게 천철살인이네요. 하나 팬 친구가 지네 가이하고 재미없게 하니까 롯데가 재밌었는데 너네도 올라오지. 와 이거는 진짜 이건 좀 인성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시험 망했어. 몇 점인데 2개 틀렸어. 약간 이 느낌이잖아. 하나는 준우승 해놓고 저런 말을 하면은 너무하지. 이런 인기팀이 이렇게까지 못하는 것도 SSG 삼성. 근데 결국 뎁스입니다 그거는. 시즌 중반까지 투수 관리했으면 우리는 밑바닥에서 아예 못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약한 팀은 초반에 달리 일단 벌어놓는 게 맞아요. 그 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들이 터질 때 때려 박아서 올려놓는 게 맞지. 그게 타자들이 멈춰주면 아무리 잘 막아도 안 되는 거고 12연패도 타자들이 멈춰가지고 연패가 길어진 게 더 크잖아요. 투수들이 못한 거보다. 그러니까 투수들이 초반에 한 6, 7연패 할 때 버텼는데 그때 방망이가 아예 안 터지니까 투수진도 같이 내려가면서 완전히 터진 건데 21세기 롯데 자이언츠 우승하고 제 반응이요? 아마 대성통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초이님 저는 김태형 감독이 전략은 옳다고 생각해요. 감독의 초반 달리자 전략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2연패와 2할 3푼 후반기는 몰랐지. 누구도 몰랐죠. 전략 자체는 맞습니다. 그냥 12연패도 끊을 찬스 많았고 그리고 더 큰 거는 12연패가 끝나고 고도 우리가 3위를 했어요. 3위에 버텼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12연패에만 너무 맞춰져 있는데 핵심은 12연패 끝나고 3위에서 못 버틴 겁니다. 전 이게 크다고 봐요. 그 12연패 플러스 5연패가 큰 느낌. 끝나고 추가 5연패가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까먹으신 게 12연패 끝나고 우리가 3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못 버틴 거죠. 김영웅 말 이런 충격.
12연패 끊었던 날도 뭐 사실 승리를 당한 분위기였고 3명 너무 착한 것 같다. 김원중 선수도 착하잖아요. 근데 우리 팀은 다 착해요. 그 착한 거 원투이 팀. 어때? 착한 것 두이 팀. 근데 가끔 사회면이 등장하는데 뭐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착한 사람들이 많은 팀인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또 한 보니까 한 3일 주기로 라방을 하면 걔도 말할 거리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3일이나 4일. 음. 팬들이 제일 착해져. 세웅이 보십시오. 저래 착해도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 사회면 같은 경우에는 좀 돌연변이로 생각해야죠. 전반적으로는 우직하게 운동만 하는 선수가 많은 편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우직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그다지 붙여주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박세웅, 김진욱 참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 지금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후원 멤버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 2026 롯데 자이언츠.